이해의 범죄, 즉 불소추 특권 대상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 제84조의 문은 불소추 특권의 취지 및 본질 등을 고려하면 불소추 특권 대상 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 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령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을 접수하거나 관련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등의 기본적인 수사상 조치는 재직 중에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고위직 공무원의 일정한 직무 범죄인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공수처법 제2조 4호라목은 관련 범죄 중 하나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이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개시 단계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구체적인 관련 범죄의 혐의를 알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는 등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직접이라고 하면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말하고,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하였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수처법 제2조 3호 가목이 정한 고위공직자 범죄이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이 범죄가 불소추 특권 대상 범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피의자로 한 고발장을 수리하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 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수처가 이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것은 적법합니다. 한편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의 본래의 수사 대상으로 설정한 공수처법의 취지를 우회하여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형식상으로만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과 같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면서 구체적인 관련 범죄의 혐의를 알게 된 경우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내란 우두머리죄 수사를 목적으로 형식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수사를 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되므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서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직접 관련성 또한 인정됩니다. 결국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상고이로 주장하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제1항에서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그 장소의 책임자에게 승낙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제2항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압수수색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요청과 군사상 비밀 보호의 필요성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두 개의 법익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승낙 거부권의 형사 요건과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의 허용 여부가 책임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재량에 따라 좌우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및 체계와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110조 2항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란 국가의 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상의 이익, 헌법적 기본 질서의 유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단순한 군사상 편의 등에 따른 추상적인 비공개 필요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아가 그 장소의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영장 집행으로 인해 위와 같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거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승낙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원심은 해당 장소의 책임자인 대통령 경호처장이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였더라도 그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또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수색영장의 집행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특별검사의 상고이유는 피고인이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 등에 관한 국무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것인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사용한 뒤 이를 폐기한 것인지 대통령 비서실 해외 홍보비서관으로 하여금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공보자료를 작성하여 전파하게 하였는지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게 군 사령관들의 비합헌 통화 기록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을 동원하여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하였는지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대체로 원심의 사실 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정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유효주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뭐야? 끝났어. 야, 큰일 났네? 된 거죠? 오늘 잘 된 겁니다. 잘 됐다, 일단, 야, 됐다. 이렇게 끝나네. 그러면 이제 7년 확정. 예, 설명이 설명이 확정. 필요한 것 같은데 네. 갑자기 너무 훅 끝났잖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아까 그래서 윤석열 출석도 안 하지 않습니까? 법률심이니까 법률적 판단이 잘못됐냐 안 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냐 아니냐는 법률적 판단인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수색영장 집행 과정에 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에 대한 것도 법리적 판단이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판단한다고 하면서 원심 판단이 맞다, 항소심 판결이 맞다 이렇게 법리 판단을 해준 거고 예.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거니까 사실관계니까. 우리는 법률심이라 사실관계 다투는 것이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다루지 않는다. 그러니 원심 그냥 그대로 간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깔끔하게. 큰일 났네. 그 다음 출연자들 빨리 연락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큰일 났네. 지금 완전 길어질 줄 알고. 완전 꼬여버렸네. 제가 금방 끝날 거라고 했잖아요. 원래 내리면 금방 끝난다. 기분은 좋지만 제가 아주 지금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입니다. 와, 나는 그 수사권 문제, 공수처 수사권 문제 예. 항상 윤석열 측에서 이제 문제 삼았는데 그거부터 정리를 해가지고 네. 오늘 또 길어지겠구나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오늘 판결의 가장 핵심 포인트였어요. 예. 왜냐하면 이 지금 7년 받는 거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나머지 지금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지.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순간 다 끝나. 와. 내란 재판이 다 흔들릴 수 있으니 예. 이 사건에 네. 있어서도 지금 전체적인 건 여러 가지 범죄 사실, 공소 사실이 있지만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이제 본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 있어서 윤석열이 다툴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사 권한이 없는 사람이 우리를 체포하러 왔으니까 우리가 저항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지. 이런 주장이죠. 그게 예.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느냐의 문제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대통령실이야. 그래서 군사상의 어떤 보호 네. 돼야 되는 구간이고 그거는 승낙을 받아야 돼. 근데 경호처장이 승낙해 준 적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불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에 대해서 거부한 거니까 체포영장 집행이 아니야. 이런 주장이에요. 그렇습니다. 크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주장인데 그래서 사실 그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다른 것은 볼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기서 조금 갈래가 나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원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다. 있어. 그런데 거기서 직접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조문에서 하고 있냐면 그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이라고 돼 있는데 윤석열이 어떻게 주장했냐면 인지한 적이 없어. 공수처에서 인지한 적이 없고 고발장 받아서 했는데 인지라는 것은 인지 보고서가 붙어서 즉 고발이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면 고발도 있어야 되고 고소도 있어야 되고 그게 수사의 단서라고 표현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용어는 수사의 단서인데 고소 고발인데 또 하나가 뭐냐면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죄가 있네라고 알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고소 고발은 됐어도 인지는 안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인지라는 것 자체는 고소는 고소장, 고발은 고발장인데 인지는 인지 보고서라는 게 수사 기록이 붙어야 되는데 이건 인지가 아니고 고소 고발이 된 거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하면서 인지한 사건이 아니잖아.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판결을 어떻게 했냐면 그 인지라고 하는 것은 인지 보고서 이런 거하고 관계 없는 거야. 수사를 하면서 직권남용 수사를 하면서 고소든 고발이든 어찌 됐든 수사기관이 알게 되면 다 인지인 거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첫 번째 그 공수처 수사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아니,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이제 논란이 없게끔 앞으로는 공수처에도 내란에 대한 수사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건 동의하고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명백하게 좀 넣는 것이 좀 어떤가. 어떻습니까, 제 의견? 당연히 그런 공수처법 발의가 돼 있고 네. 아, 돼 있어요? 네 발의가 돼 있습니다. 돼 이제 있어요. 처리해야죠. 근데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재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공수처를 법조 비리만 전담하는 전담 기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고위공직자의 주요 범죄들로 여전히 하면서 내란죄까지 포함해서 할 것이냐, 네. 이 역할론에 대한 지금 뭐랄까 논의는 있습니다.